승마지도사 핵심 정리 막 11부 시작을 하겠습니다. 과학적 훈련, 수영훈련입니다. 수영훈련 시에는 말이 물에 들어가면 말의 양쪽에서 고삐를 잡은 두 사람은 말이 수영장의 중심으로 가도록 고삐를 유도하여 마차가 양쪽 벽에 닿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이 머리를 번쩍 들어올리고 서투른 헤엄을 치는 경우 끈을 앞으로 당겨서 두경부를 전방으로 늘어뜨리고 수영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수영 중에는 가슴 전체가 물에 잠겨 호흡기계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호흡기라는 말은 수영훈련을 시키지 않습니다. 수영훈련은 허리에 상당한 힘이 가해지게 되므로 요통에 있는 말은 수영을 삼가하는 것이 좋고요. 수영 시간은 처음에 1분 정도만 실시하다가 점차 늘려 적응 정도에 따라 10분까지 증가를 시킵니다. 어린 육성기의 말들에게는 물에 대한 공포감을 없애주고 발육을 촉진시키기 위해 실시를 하고요. 수영훈련의 대상으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운동기 질환에 걸려 휴양 중인 말입니다. 그래서 관절염이나 걸염, 인대염 같은 그런 운동기 질환에 걸려 휴양 중인 말이 수영훈련을 꼭 해야 된다. 그리고 수영을 하고 나오는 말들은 힘이 빠지고 매우 지친 상태이므로 다리의 지지력이 약해지는데 통로 밖으로 나오기 전에 말의 다리가 바닥에 닿은 지점에서 어느 정도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말이 진정된 기미가 보이면 그때 다시 끌어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영훈련에도 무산소 운동과 유산소 운동이 있는데 유산소는 주 5회, 무산소는 주 1, 2회 적당합니다. 유산소는 5회, 무산소는 주 1, 2회. 운동 생리입니다. 말은 안전 상태에서는 혈중 젖산 농도가 1mm몰/리터에 불과하나 일정 운동 속도의 증가 구간에서는 혈중 농도가 정비례로 증가합니다. 그러나 혈중 젖산 농도가 4mm몰/ml 이상이 되면 유산소 대사에 의한 에너지 생산에 한계가 있어 무산소 대사에 의한 에너지를 생산하기 시작하는데 이 부분 혈중 젖산 농도가 4mm몰/리터인 지점을 무산소 역치라고 합니다. 무산소 역치. 유산소계 에너지랑 호흡을 통해 흡입된 산소를 이용해 세포 속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에서 포도당을 분해하여 생성된 에너지, 이게 유산소계 에너지가 된다. 이런 문장 등이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말이 달릴 때 에너지 공급 형태, 유산소계 에너지하고 무산소계 에너지가 있는데 유산소계 에너지는 산소를 이용해 생산된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가 포도당을 분해해서 생산한 에너지 이렇게 되고요. 무산소계 에너지는 또 젖산계 에너지하고 크레아틴인산계 에너지하고 나눠집니다. 젖산계 에너지는 그 유산소계 에너지만으로 더 빠른 속도를 낼 수 없을 때 긴급하게 추가 생산을 하고요. 불완전 연소가 되기 때문에 젖산이 생성이 되고 젖산이 이제 피로물질이 돼서 근육이 아프죠. 그래서 짧은 시간에 사용 가능하고요. 크레아틴인산계 에너지는 이미 생산할 여력 자체가 없을 정도로 급한 상황에 쓰는 거기 때문에 옛날에 만들어져서 저장된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자연 상태에서 맹수가 호랑이가 사자가 잡으러 먹으러 갈 때, 도망갈 때 그럴 때 쓰는 게 크레아틴 인산계 에너지고요. 경주마가 스타트할 때 초반 한 10초 정도 쓰는 그 에너지도 크레아틴 인산계 에너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묻는 문제도 은근히 자주 나옵니다. 운동 생리, 심장 박출량이 큰 말일수록 심장에 무리를 덜 주며 더 빨리 자랄 수 있어 운동 능력이 좋은 말이겠습니다. 말의 근섬유는 서서히 수축되는 지근섬유와 빠르게 수축되는 속근섬유로 분류가 되고요. 단거리 경주마 쿼터호스 품종은 속근섬유가 91%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데 지구력 경기에 유리한 아랍종 말은 속근섬유가 89%에 불과합니다. 말의 몸통은 횡격막에 의해 흉강과 복강으로 나뉘는데 흉강에는 심장과 폐장이 들어있고 복강에는 위장 등 소화기관이 들어있습니다. 말의 운동 강도가 증가할수록 에너지 생산에 무산소 운동이 관여하는 비율이 증가하면서 젖산 생성도 증가를 합니다. 단거리 전력 질주 훈련을 오래 하면 림프구의 수가 증가하고요. 장거리 지구력 훈련을 오래 하면 호중구와 호산구의 수가 증가합니다. 최대 산소 소모량이 많다는 것은 말의 에너지 대사율이 높고 운동 능력이 좋은 것을 의미를 합니다.
혈압은 심장이 수축하여 혈액을 동맥으로 박출할 때 혈액의 흐름에 대한 혈관의 저항으로 형성이 됩니다. 심장 박출량이 큰 말일수록 심장에 무리를 덜 주며 더 빨리 달릴 수 있어 운동 능력이 좋은 말이겠습니다. 말의 운동 생리, 말의 보법입니다. 속도가 빠른 순서대로 하면은 습보가 가장 빠르고 그 다음에 구보, 그 다음 속보, 평보에서 평보가 가장 느리고요. 공지기가 없는 것은 평보에 해당하고요. 습보는 말이 전력 질주할 때 나타나는 보법으로 네 다리가 모두 공중에 떠있는 채공기가 있습니다. 채공기, 공지기 뭐 이런 같은 의미인 것 같아요. 사절도 운동으로 구보와 비슷하나 뒷다리가 반대쪽 앞다리보다 먼저 착지를 하겠습니다. 말의 훈련 방법. 유산소 훈련은 말의 심폐기능을 향상시켜 말의 1분당 최대 산소 섭취량을 증가를 시킵니다. 무산소 훈련은 충분한 무산소 훈련을 통해 심폐기능과 근골격계를 다져놓은 후에 실시해야겠습니다. 언덕 훈련은 후구의 발달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고요. 언덕 훈련은 후지에 걸리는 하중이 평지에서보다 많기 때문에 후지의 운동 효과가 커지게 마련인데 그러므로 허리와 엉덩이 그리고 하태부 등 후구의 발달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말의 준비운동과 마무리운동. 준비운동을 하지 않으면 훈련 효과도 떨어지지만 무엇보다 운동기 질환의 원인이 되고요. 준비운동은 끌기 편보 운동으로 20에서 30분 정도 시키며 계절에 따라 준비운동 기간을 조정을 하겠습니다. 마무리 운동은 말의 호흡과 심박수가 거의 안전상태의 수준으로 회복될 때까지 실시합니다. 본 운동을 마치면 속보로 보통 10분간 가벼운 운동을 시켜서 산소가 결핍된 근육에 신선한 혈액을 공급해주고 근육에 있던 젖산을 공급된 상소를 이용해 마무리 운동을 하는 동안에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면 축적되어 있던 젖산이 단시간 내에 제거가 되겠습니다. 발굽의 각질 구조와 설명. 발굽은 내부에서부터 외부로 뼈구조, 각질구조, 감각구조, 탄력구조, 뼈구조, 각질구조, 감각구조, 탄력구조의 네 부분으로 구성이 됩니다. 제벽은 굽의 내부를 감싸고 있는 단단한 조직으로 외층, 중층, 내층의 3계층으로 구분이 되고요. 제관은 발목 아래 부위의 피부와 제벽의 위 가장자리가 만나는 부위로 발굽이 자라나는 부위입니다. 제관진피는 제관부 둘레의 제각바로 안쪽에 위치하며 제벽을 생성을 하고요. 제각진피는 제벽의 가장 위쪽에 위치하며 작은 벨트 모양의 피부로 각질을 생성합니다. 제전은 굽 바닥이 오목한 부위를 말하며 두께가 얇아 딱딱한 이물질을 밟으면 외상을 입기 쉽습니다. 이 부위 위로는 제3지골과 접해 있고 외연은 제벽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차, 굽바닥 뒤쪽에 있는 삼각형의 부드러운 조직을 말하며 완층, 지지, 보습 등의 작용을 합니다. 발굽의 외벽, 제벽은 두꺼운 것이 좋으며 흰선, 백선은 명확하고 뚜렷한 것이 좋습니다. 지쿠션, 적침이라고 하는데요. 이곳에는 혈관과 신경이 분포하지 않는다. 이런 문장이 이제 시험에 나온 적이 있고요. 발굽 바닥과 제3지골 사이의 쐐기 모양의 탄성, 섬유성 지방 덩어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발굽 안쪽의 뼈 구조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제관이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고요. 발굽 바닥의 모습은 이거는 시험에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뭐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제차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제차가 가장 시험에 안 나온 것 같아요. 발굽 관리, 편자와 장제. 편자의 교체 주기는 말의 운동량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4~6주마다 교체를 하고요. 편자는 재질에 따라서 쇠편자, 알루미늄 편자, 고무 편자 등으로 구분하며 기능별로 승마용, 경주용, 치료용으로 구분합니다. 장제사가 도착하기 전이라도 응급 상황인 경우에 말 관리자 수로 제거할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나라에 장제사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장제사 부르면 오는데 상당히 오래 걸리죠. 그래가지고 응급상황 같은 경우에는 제거할 수 있어야겠죠. 네일 풀러, 홈리퍼 이런 장구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